나 북한에서 온 거 맞아. 나 북한 사람이야. 뭐라고? 지금 뭐라고 했어? 네. 드디어 북한 댁이 남편에게 솔직하게 고백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건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남편은 어땠을까요? 또 북한 댁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다면 북한 댁의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북한댁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제가 오늘은 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궁금하셨죠? 남편에게 어떻게 돼서 이실직고 하게 됐을까? 또 남편은 그럴 때 반응이 어땠을까? 그리고 저희 둘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정말 궁금하시죠? 네. 이렇게 궁금한 이야기를 오늘은 결국 들려드리게 되는 거네요. 그러기 전에 제가 또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제 영상을 처음부터 쭉 연결해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오해하시는 부분이 없으신데 처음 딱 들어오셔가지고 이 영상부터 보시는 분들은 오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제가 또 이렇게 서두에 오해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는 국정원이나 합동조사라든가 하나원까지 다 거쳐가지고 철저하게 아주 강도 높게 조사를 받은 탈북민이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군인 가족입니다. 그래서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남남북녀의 정말 특이한 정말 특별한 천생연분 같은 인연을 맺고 사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들려드리는 거니까요. 재밌게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탈북민들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도 접하지 못했는지 궁금하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정말 저는 접할 그런 기회가 없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일부러 뭔가를 찾아보려고 하지도 않은 것도 있지만 그때는 우리 사회에서 그 탈북민들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지금처럼 많이 퍼져 있지가 않았고, 네. 그리고 이렇게 자유롭지도 않았거든요. 정말 탈북민에 대한 인식이 지금처럼 이렇지가 않았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 와서 딱 접한 소식은, 탈북민 소식은 원정아 사건이었어요. 그 사건을 보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저는 간첩도 아닌데 간첩으로 오해받으면 어떡하지? 그런 사람이 있어서 간첩으로 나 오해받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정말 저한테 그 원장아처럼 조건이 저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 남편이랑 결혼을 하긴 했지만 일단 군인 가족하고 살고 있다는 거, 그리고 위장으로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 네, 그게 너무 저한테는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건을 접하고 나니까. 그래서 더 말을 안 하게 된 거죠. 그리고 또 이제 그 남편이랑 살면서 제가 적응을 빨리 하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남편에게 정말 거기서 온 사람이란 티가 안 나게끔 잘 이렇게 지나가면서 살고 있었어요. 물론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 못한 건 잘못된 거지만 저에게는 그 말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큰 두려움이었거든요. 자꾸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사건들이 터졌고, 저는 그렇게 오해받는 게 너무 싫었거든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단지 이 사람이 좋아서 왔는데 이 사람이 군인이라는 그것 때문에 제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 위협감을 느끼니까 말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은 자꾸 쌓여가고 말할 용기는 적어지는 그런 계기들이 저한테 자꾸 닥친 거죠.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말을 안 해도 될 그런 또 일들이 만들어지기도 했잖아요. 반대로 여권도 나왔고 대한민국 국적을 받았고 이러면서 그렇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그냥 이제 이렇게 남편의 아내로만 내 신분을 말 안 하고 남편의 아내로만 잘 이쁘게 살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냥 작지만 그 숨기고 있는 큰 사실은 다 빼놓고 작지만 이제 그렇게 그 남편하고 같이 살 수 있다는 그 하나로 그냥 행복에 만족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어느 날 남편이 저랑 같이 이제 집에서 저녁을 먹고 이렇게 퇴근해가지고 또 그냥 이렇게 보통의 삶을 사는 그런 하루였던 거예요. 네. 그랬는데 어느 날 남편이 집에 딱 들어와서 이렇게 소파에 딱 누워 있더라고요. 늘 남자들은 하는 거 있잖아요. 소파에 딱 누워가지고 TV 보는 거. TV 보고 있다가 자기야!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왜? 빨리 와, 빨리 와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러고 있는데 빨리 와봐, 여기 재밌는 거야. 빨리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데? 뭔데? 눈이 동그래서 가서 쳐다봤거든요. 근데 저기 자기 잠깐 봐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딱 봤는데 그 채널에 이제 만나러 갑니다 프로그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딱 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는데 남편이 자기 이거 진짜 재밌는 프로그램인데 새로 나온 거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고 있는데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 프로그램을 막 보고 있는데 이제 거기서 탈북민들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남편은 재밌다고 저한테 보여줬는데 저는 그걸 보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지금껏 전혀 접해보지 않은 탈북민 소식을 저는 이만갑을 통해서 본 거예요. 어머, 이게 뭐야? 이게 무슨 프로그램이야? 이러면서 말은 못하고 계속 본 거예요.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네, 그게 첫 회도 아니었어요. 저희가 이제 그 프로그램이 나오고 나서도 한참 있다가 그걸 본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정규 방송이 아니잖아요. 채널을 돌려서 봐야 되는 그런 그냥 그 채널이다 보니까 정규 방송만 보던 저는 그걸 접하지도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남편이 어느 날 그렇게 채널을 돌려다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게 뭐야? 이러고 보고 있는데 남편이 제 옆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이 그 탈북 과정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여기 와서 정착하는 이야기를 정신없이 듣고 있는데 남편이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는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야.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 뭔지 알아?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고난의 행군? 말을 못하고 그냥 이제 그 앞에 그 TV만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지를 못하고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이러면서 그게 있잖아. 모르지. 내가 알려줄게. 고난의 행군은 말이야. 이러면서 그 고난의 행군에 대한 걸 남편이 저한테 막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북한 군인은 말이야. 이러면서 저한테 이제 안보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남편의 눈을 쳐다봤는데 눈을 못 쳐다보겠는 거예요. 이거를 보면서 지금 제가 거기서 온 사람인 줄도 모르고 남편은 저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 그렇구나. 맞아. 그렇구나. 내가 고난의 행군을 다 알고 있는데, 나 거기서 살았던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막 속으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 남편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것도 당황스럽고, 그리고 TV에서 그렇게 탈북민들 나와서 방송하는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아니, 대한민국에서 저렇게 자수하면은 여기 와서 다 받아준다고? 아니, 저렇게 정착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고? 막 그거를 막 들으니까 그동안에 제가 이제 너무 마음 졸이면서 살았던 것들이 막 이렇게 막 울컥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감정을 추스리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나 그동안 지금 뭐 하고 산 거야? 나 왜 이렇게 산 거야? 막 이러면서 또 남편이 한쪽으로 듣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이제 말을 해야 되나? 말을 해야 되는 게 맞겠지? 아니, 나도 이제는 숨기면서 살 필요가 없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남편이 저한테 이야기를 막 하면서 남편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데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솔직하게 말하고 싶은 그 감정과 그리고 남편한테다 또 솔직하게 털어놔야 되는 건 또 다른 문제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불안해서 말을 못했던 거라면 이제는 딱 뭔가 그걸 딱 보고 나 그럼 이렇게 불안하게 살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남편한테 솔직하게 털어놓기가 미안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숨겨왔으면서 이제는 내 마음이 편해지려고 이 사람한테 솔직하게 말해야 된다고 얼마나 배신감을 느낄까 이런 생각에 제가 너무 이기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동안은 처음에는 이제 간첩이라는 오해를 받을까봐 두려웠고 남편을 잃을까봐 남편이 느낄 배신감보다 남편을 잃을까봐 그게 더 두려워서 솔직하게 말을 못했던 거거든요. 그랬는데 그것 또한 어떻게 보면 저를 위해서 생각했던 거잖아요. 그게 두려워서. 그래서 말을 못했던 건데 이제 그 이만갑을 통해서 모든 사실을 다 알게 되었고 그렇게 저를 속이지 않고 숨기지 않고 살아도 된다라는 걸 딱 알게 되면서 그때는 또 이제 바뀌는 거잖아요. 남편이 느낄 배신감보다 나만 생각하는 건가? 이렇게 이기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와서 네 마음이 편하려고 지금 남편한테 폭탄 발언하겠다는 거야? 이러면서 제 마음에서 이제 그런 말들이 막 들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남편에게 솔직하게 말을 안 해놓고 이제 와서 네 마음이 편하려고 남편한테 솔직하게 말한다는 거야? 남편이 느낄 배신감을 생각 안 하고 폭탄 발언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제 마음속에서 막 그 마음들이 막 요동이 치는 거죠. 막 이런 마음 저런 마음이. 그래서 그때 제가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요. 많은 분들이 솔직하게 말을 해야 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알고도 저는 그렇게 솔직하게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숨겨왔기 때문에 이제 와서 남편에게 그런 폭탄 발언을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느낄 배신감이 얼마나 클까. 그것 때문에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대한민국 국적도 다 받았고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있는데 굳이 꼭 말을 해야 될까?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안 하기로 했죠. 그 이만갑을 보고도. 그랬는데 문제는 그 이만갑을 남편이 계속 시청하는 거예요. 매 주마다 빠지지 않고. 그러면서 또 매 주마다 저랑 계속 그걸 같이 보는 거예요. 안 보겠다고 하는데도 볼 때마다 저는 괴롭잖아요. 왜냐면 거기 이야기를 다 아니까. 그런데도 계속 북한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알아? 북한 사람들 얼마나 괴롭히는지 알아? 북한 정권은 말이야 막 이러면서 계속 저한테 안보 교육을 하는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죠. 이게 처음에는 그냥 제가 저만 말을 안 하면 되던 사실이 이제는 그걸 떠나서 아는 것도 모른 척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게 더 힘들더라고요. 숨기고 있는 것만 해도 괴로워 죽겠는데 아는 것도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되니까 제가 남편보다 그 실정을 더 잘 알잖아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모르는 것처럼 그래? 아 그렇구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제가 튀어나와도 그런 말이 튀어나올 거고 제가 더 잘 안다라고 막 말하고 싶은데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때 생각을 한 거예요. 헤어진다 하더라도 남편이 내리는 그 결정에 따라서 나는 그냥 거기에 맞는 그런 벌을 받아야 되겠다. 잘못된 거를 잡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먹은 거죠. 남편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나는 그 남편의 의견을 존중하고 제대로 된 사과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도 막 흔들리는 거예요. 남편이 진짜 나를 버리면 어떡하지? 남편이 진짜 내 곁을 떠나겠다 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생각한 거예요. 내 동생들이랑 우리 엄마가 아직도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중국에서 그렇게 불안하게 살고 있으니까 엄마 동생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이래서 그 이만갑을 통해서 제가 그때 다 알게 된 거니까 그때 엄마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엄마를 설득해서 데리고 오려고 마음 먹었던 거죠. 그런 이야기를 이제 다음에 하려고 합니다. 어쨌든 엄마와 동생들을 데리고 오기 전에 제가 이제 남편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이만갑을 보면서 바로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랬는데 이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그 날짜를 제가 잡아가지고 마음을 다 잡고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이제 남편한테 준비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했죠.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랑 같이 저녁을 먹고 그러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야, 나 오늘 할 말이 있어. 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로 와 앉아봐. 그래서 이제 앞에 앉았죠. 차 한 잔 놓고 앉아있는데 남편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나 사실은 나 북한에서 온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마시더니 뭐라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만갑 보고 지금 따라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장난치지 마. 그런 거 가지고 장난치는 거 아니야. 남편이 이렇게 굳어가지고 표정이 딱 굳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아예 안 믿는 거잖아. 그래서 너무 충격이 크겠다 이 생각이 딱 드는데 남편이 그걸 또 보면서 아니 자기 진짜라고 농담하는 게 아니야. 자기가 하도 이만감을 보면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것 때문에 이야기를 지금 못 견디고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야? 지금 나한테 지금 뭐라고 했어?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 온 사람이라고 탈북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남편이 지금 북한에서 왔다고?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얼굴 표정이 정말 제가 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차가운 표정인 거예요. 아주 냉정하고 아주 차가운 표정인 거예요. 그리고 그 표정을 보면서 또 무서웠어요. 나 이제 이 사람이랑 이혼해야 되겠다. 이 사람이 나랑 헤어지겠다고 할 것 같다. 이 생각을 딱 한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끝까지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내가 자기를 만나게 된 거고 이런 일이 있어서 뭘 못한 거다. 이렇게 했더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계속 이제 차만 마시는 거예요. 그래? 그래 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면서 정말 냉정한 표정으로 저를 한 번씩 이렇게 흘끗흘끗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쳐다보는 그 차가운 눈빛을 보니까 정말 무섭더라고요. 제대로 저는 눈을 못 쳐다보는 거죠. 이렇게 하고 그냥 이렇게 있는데
남편이 조금 이해될 것 같다. 그래서 골룸이 어디 사냐고 물어봤던 거구나. 내가 몰랐네. 이러는 거예요, 남편이. 그것도 아주 그냥 묵직한 이야기로, 묵직한 목소리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이게 막 돌덩이가 계속 쌓이는 것처럼 제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진짜 골룸 몰라서 그랬어. 골룸이 어디 사는지 진짜 궁금했던 거고, 내가 골룸 그거 컴퓨터 그래픽인지 정말 몰라서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동안 말투가 이상한 것도 그랬던 거였어? 그랬던 거였어. 이렇게 다 이야기를 했죠. 그러고 나서 남편이 조금 앉아있더니 바로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딱 나가가지고 한참 저희가 이제 냉전 상태로 그 이후에 살았어요. 저희가 이제 사는 동안 처음 그렇게 한 침대에서 자보지를 않았던 때가 그때였던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들고 뭐 싸우고 이래도 절대 침대에서 떨어져 자본 적이 없는데 남편이 저보고 바닥에서 자라 이렇게 한 것도 아닌데 그 죄인 같이 저도 모르게 이제 남편은 침대에서 자고 있고 저는 바닥에 저도 모르게 그 좁은 바닥에 쪼그려가지고 이렇게 잔 거예요. 그냥 쪼그려서 자는데 왠지 그렇게 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남편 옆에 가면 안 될 것 같다. 딱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잤어요. 정말 이렇게 딱 쪼그리고. 그렇게 이제 며칠 동안 남편이 집에를 안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남편이 집에 들어온 거예요. 제가 이제 혼자 누워있는 걸 보더니 남편이 옆에 와서 이렇게 감싸주는 거예요. 네, 그냥 안아주면서 하는 말이 저한테 딱 뭐 그 말부터 먼저 하더라고요. 오느라고 고생했어. 아휴, 그리고 숨기고 사느라고 고생했어. 마음고생 참 많이 했겠네. 이 말을 막 하는데 제가 정말 그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울었어요. 남편한테 안겨가지고 막 울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계속 울기만 했죠. 그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사실 이제 며칠 동안 집에 안 들어온 거는 마음의 정리가 좀 필요했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우는 와중에도 마음의 정리? 결국엔 나랑 이혼하겠다는 거네. 이러면서 또 더 슬퍼서 막 우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근데 남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내가 도대체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사람은 왜 나한테 솔직하게 말을 못했을까? 내가 그 정도의 믿음도 주지 못한 남자였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막 이런 마음이 막 섞여가지고, 그런 마음의 정리가 필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해 봤는데, 일단 자기는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이런 마음은 다 진심이었잖아. 단지 그게 탈북했다는 사실을 감추고 산 것 뿐이었고, 그리고 또 우리 사이에는 이미 아이가 있고, 그렇게 쉽게 끊어질 수 있는 그런 인연은 아닌 것 같다. 좀 특별한 인연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중국 사람이 아닌 거잖아. 그냥 북한 사람인 거잖아. 우리 민족이잖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훌쩍 자면서, 그렇지?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남편이 저를 이렇게 위로해주고, 저도 이제 이렇게 위로받고 이러면서, 그다음부터는 남편에게도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그때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당신이 나에게 연애할 때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은 나는 당신이랑 결혼을 안 했을 거야. 아무리 당신이 좋아도 자기가 좋았어도 결혼을 할 수가 없었을 거야. 왜냐? 내 신분이 군인이잖아. 그러니까 당신이랑 결혼을 못 했겠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불안해서 생각했던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거였잖아요. 가장 맞는 정답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남편하고 저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던 건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솔직하게 말을 안 한 것 때문에 저희는 이제 둘이 사랑이 이루어진 거예요. 정말 그때 그렇게 얘기했다면 남편은 저랑 결혼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뭐지? 결과적으로는 내가 당신에게 솔직하게 말 안 한 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특별한 사랑의 이야기를 만들어낸 건가? 이러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동안은 정말 그렇게 솔직하게 말을 못해서 정말 불안하게 살았잖아요. 네, 그리고 또 솔직하게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시점에서도 바로 말을 못하고 너무 망설여졌었거든요. 제 마음만 편해지려고 그동안 불안하게 살았던 그 마음을 좀 덜어내고 싶어서 남편에게 그런 폭탄 발언을 하려고 하는 건가? 막 이런 생각에 정말 막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갈등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남편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고, 그러고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국정원을 갔겠죠. 근데 국정원에 가기 전에 제가 이제 엄마와 동생들을 먼저 데리고 왔어요. 근데 제가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이제 이만갑을 보고 엄마랑 동생들 막 설득한 거예요. 오라고. 그런데 그렇게 쉽게 설득 당하지를 않는 거예요. 무서워서 못 오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는 이제 나중에 기회를 만들어서 동생들이랑 엄마랑 함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득은 했지만 엄마와 동생은 제가 온 것처럼 비행기 타고 슝 날아온 게 아니라 태국을 거쳐서 또 그 위험한 산을 넘어서 또 메콩강, 그 악어의 강이라고 불리는 그 죽음의 강을 건너서 이렇게 왔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제가 상세히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힘들게 왔다. 그때 잠깐만 들었던 건데, 저도 이제 상세하게 들을 겸, 또 여기 구독자님들과 방문자님들께도 재밌게 들려드릴 겸 제가 영상을 따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이제 준비해서 영상을 올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국정원과 하나원을 가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정말 궁금하시죠? 제가 간 국정원과 하나원은 어떤지. 그냥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 제가 갔던 국정원과 하나원은 저에게 국정원과 하나원이 아니었어요. 정말 궁금하시죠? 어땠는지. 정말 특별했습니다. 또 거기에서도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궁금하시다면 흑가떼기 이야기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흑가떼기 이야기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